안녕하세요. 임창규 세무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사업자분들이 꼭 적용받으셔야 되는 세액공제 감면 내용 중에 통합고용 세액공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고용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개인사업자, 법인 같은 경우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상관없이 모든 사업자분들한테 상당히 큰 혜택을 주는 규정이거든요. 이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분들은 꼭 적용받으셔야 되는 세액공제이고, 또한 내년에 이 통합고용세액공제가 또 중요한 부분이 개정될 예정인데, 이 개정될 내용 포함해서 한 달 전쯤에 사업장에서 인원 고용할 때 3.3 프리랜서로 고용한 부분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통합고용세액공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아시고 적용 가능하신 사업자분들께서는 꼭 적용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해당 세액공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용세액공제니까 결국에는 이전 사업연도에 고용했던 인원보다 단기 사업연도에 고용한 인원이 증가하게 되면 이 증가한 인원수만큼 납부해야 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제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정액으로 인원당 850만원, 인원당 1,550만원, 이제 최대 1,55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 상당히 크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현재 2025년까지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상 중후반에 26년에 개정될 내용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건을 보시면 전년도 고용 인원보다 단기 고용 인원이 증가를 해야 되는데, 이 고용 인원의 요건이 상시근로자에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업종은 제한이 없는데 예외적으로 소비성 서비스업만 제외가 됩니다.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들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상시근로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시근로자는 당연히 4대 보험 가입한 근로자가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바생 아니면 프리랜서로 고용해서 3.3% 떼고 지급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상시근로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4대 보험 근로자 중에서도 대부분은 상시근로자에 해당이 되지만 몇 가지 예외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상시근로자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인원들을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인원이 6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 제외가 되는데, 예외적으로 근로계약에 이제 연속된 갱신으로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이 말이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결국에는 정규직 근로자인 경우는 상시근로자에 해당이 되는데, 4대 보험 근로자로 고용을 해도 계약직으로 고용을 할 수도 있잖아요. 계약직으로 고용을 했는데 1년 미만 계약을 하고 그 이후로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는 상시근로자에 해당이 되지 않게 되는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계약 기간을 연장을 해서 총 기간이 1년 이상 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시간 근로자. 이것도 예외적으로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한다고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원도 상시근로자에 제외가 되고,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인 경우 제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최대 주주 등의 직계 좀비속, 배우자 포함해서 친족들까지, 결국에는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자의 가족분들은 제외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국민연금, 그 다음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6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제 혜택인데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을 받으면 얼마나 공제가 되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기본공제, 추가공제가 있거든요. 기본공제부터 말씀드리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청년 외 일반 상시근로자인지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 단절 여성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나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다시 수도권 내인지 수도권 밖인지에 따라서 세액공제액이 달라지는데요. 수도권 내의 중소기업, 청년 등 외 일반 상시근로자 같은 경우는 850만 원 인당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 정규직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1,450만 원 공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세액공제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액공제를 한번 받으면은 보시는 것처럼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3년간 지원이 되거든요. 물론 상시근로자 인원이 유지가 되는 경우에는 3년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도권 내 청년 정규직이다 하면은 1,450만 원 3년 받게 되면은 대략 4,35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중견기업 같은 경우도 3년 지원이고, 대기업은 조금 더 적게 해서 2년 추가로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 공제 내용도 있는데요. 추가 공제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근로자, 그 다음에 육아휴직 복귀자 두 경우에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1,300만 원, 그 다음에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900만 원의 추가 공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육아휴직 복귀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해서 6개월 이상이고 해당 기업 최대 출자자,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는 제외가 되고요. 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한 명당 한 차례 한정해서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상당히 혜택이 큰데요.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가장 큰 이 규정의 문제점이 이 상시근로자 인원이 만약에 감소를 하게 되면 받았던 세액공제를 토해내게 됩니다. 만약에 첫 사업연도에 10명을 고용하고 두 번째 사업연도에 15명을 고용해서 5명 인원이 증가를 해서 두 번째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만약에 그 다음 사업연도에 고용 인원이 줄어들게 되면 이 앞에 받았었던 고용 증대에 대한 세액공제를 토해내야 되거든요. 이 규정 때문에 이 통합고용세액공제가 다소 문제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사업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올해는 사업 실적이 좋고 사업 운영이 잘 돼서 인원을 고용을 했는데 내년 돼서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져서 매출이 많이 감소를 해서 직원을 줄여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전 사업연도에 내가 받았던 세액공제를 세금으로 다시 토해내야 되니까 상당히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컸었거든요. 계속 사업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지 않는 경우는 아예 공제를 받지 않으셨던 사업자분들도 있고 사업 기간이 지나고 나중에 과거분에 대해서 경정 청구를 해서 세액공제를 받으셨던 사업자분들도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농어촌 특별세가 또 과세가 되는 부분이라서 실제로 받는 세액공제 혜택이 이제 8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농특세 20%를 제외하면 80%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최저한세도 적용이 됩니다. 이 통합고용세액공제가 2026년부터 개정이 됐는데요. 가장 중요한 개정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규정의 가장 큰 단점이었던 사후관리 인원이 감소하는 경우에 세금을 토해내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 규정이 내년부터는 삭제가 됩니다. 2026년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새로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 해당 부분 사후관리 요건이 없어지기 때문에 내가 세액공제를 받고 인원수가 감소를 해 토해내지 않게 되는 지금보다도 더 필수적인 꼭 받으셔야 되는 세액공제 항목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보시는 것처럼 인원당 공제액이 다소 감소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적용을 받고 고용 인원이 유지가 되면은 적용을 받거나 2년간 적용받거나 이렇게 가능했었는데 올해까지 적용되는 부분은 해당 금액이 동일하게 3년간 적용이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 공제받는 금액이 증가가 되게끔 개정이 됐고 3년간 전부 다 공제를 받았다고 했을 때는 이 총액은 조금 감소하게끔 변경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최근에 프리랜서로 고용한 인원들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대대적으로 조사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인데요.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경우에 종업원으로 고용을 하는데 실질은 근로자에 해당이 되는데 4대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근로자에 해당이 되는데 3.3 사업자로 고용을 했던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경우는 실질이 4대 보험 근로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반한 경우가 있으면 처벌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정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에 지금 프리랜서로 고용을 많이 하셨던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가급적 추가로 고용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4대 보험 근로자로 고용을 하셔야 되고 프리랜서로 고용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 그래도 2026년부터 이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조금 더 유용하게 바뀌어서 사후관리 요건이 없어졌기 때문에 4대 보험 근로자로 고용을 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음으로써 절세를 하는 효과를 봤을 때 그래도 사업자분들의 부담이 조금은 덜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보이고 그래서 이 세액공제는 대표님들이 꼭 받으셔야 되는 세액공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표님들께서도 내년부터는 인원을 고용을 하실 때 가급적 리스크를 감소시키게끔 프리랜서로 고용하지 마시고 4대 보험 근로자로 고용을 하셔서 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으시면 4대 보험 부담은 조금 늘 수 있지만 소득세, 법인세에서 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4대 보험 근로자로 고용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물론 프리랜서랑 4대 보험 근로자랑 실질에 맞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상 4대 보험 근로자로 고용을 한 인원이 맞는데 3.3 프리랜서로 계약을 한 그런 인원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대표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세액공제 감면 규정을 다음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